사색 초벌구이 전문점 사색식탁. 고통으로 얼룩진 과거는 영감과 같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여 인간이 그 가치를 깎아내릴 자격은 없다. 안녕하세요. 이번이 사색식탁 10번째 영상인데요.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꽃로저가 차리는 10번째 사색밥상 먹거리는 자전소설 마더십튼 나방과 함께 그리다 1일째 이야기입니다. 프롤로그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께선 이 영상 본문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전 영상을 꼭 보신 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뒤의 내용을 건너뛰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방과 함께 1일. 사랑하는 자는 번영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죽으리. 사랑을 막는 자는 2번 죽어 마땅하리. 폼페이 어느 골목벽에 새겨진 사랑 찬가. 알베르토 안젤라 지음, 김유정 옮김.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 중에서. 마더십튼 환영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창문 안에 보이는 내 화분이 마음에 들었나요? 밖은 금방이라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겠지만 그나저나 손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몇 년간 집에 소독하러 오는 사람 가스 검침원 말고는 아무도 온 적이 없어서요. 아, 나방은 물로도 연명할 수 있군요. 성충으로 사는 기간은 10일 정도라고. 설마 오늘이 10일째는 아니겠죠? 고독사하지 않으려고 절 찾아온 거예요? 번데기에서 나온 지 3일. 수천 마리 알을 낳고 싶지 않아서 수컷을 피우게 됐는데 어쩐지 여기 계속 있어도 될 것 같네요. 나방은 날개를 몇 번 파르르 떨며 사뿐사뿐 자리를 옮겨 앉는다. 당신이 떠나는 날까지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누가 외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얼마 전 정신적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바보같이. 그 마음 이해되세요? 나방도 정신적 사랑을 하나요? 당신 눈에 눈물이 고여있네요. 나방은 벌레예요. 번식을 위해 짝을 찾죠. 보이는 대로 본능에 따라서요. 대다수 인간은 사랑을 육체적 쾌락으로 오염시키고 생존 본능과 의무감으로 결혼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정신적인 사랑이 없다면 동물, 곤충과 다를 게 없는데 그럼 대다수 인간이 왜 그렇게 살게 됐다고 생각해요? 성장 과정에서 교육이 문제인 거죠. 버트런드 러셀은 아이들이 음란해지는 것은 어른들의 위선 탓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 금기시하며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고결하고 성숙한 성인식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걸까요?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은 어디서든 궁금한 걸 찾아보려 할 텐데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성교를 자극적이고 외설스럽게 묘사해서 영상으로 퍼뜨리는 바람에 성하면 혐오스럽고 불결한 배설작용으로 떠올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 인간이 성에 대해서 무지했던 또 다른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오염시키고 트라우마를 갖게 해요. 원인을 찾아서 바로잡고 함께 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순하고 냉정하게 흠이 있는 사람을 뒤에서 흉보고 피하려고만 하죠. 이번엔 당신 입가에 고인 침을 닦아주고 싶네요. 이혼이 흔해지고 결혼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성에 대해서 올바르고 성숙한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교육이 다른 것들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성교육이 결혼, 이혼, 출산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하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가르치는 건 단편적인 지식교육에 불과해요.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인식교육은 분명 결혼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성행위는 배설기관 가까이에 있는 생식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음을 인지시켜야 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절제 있게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 없이 하는 불장난은 훗날 후회와 아픔으로 남는 상처가 된다는 점도요.
사람은 다 똑같다며 아무나 만나보라는 말은 악마의 꼬드김인 것 같아요.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성욕만 채우려고 돌진하는 사람들은 끔찍해요. 지나고 보니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절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좀비처럼 휩쓸려 살았던 날들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진실한 사랑을 찾는 일이 어렵고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자신에게 교육해야 해요.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 하는 일을 힘들어하지 않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는데 조건은 문제 삼지 않게 돼요. 돈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서 가족과 이웃을 죽이고 모르는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랑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고 부와 출세에 관한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요. 한쪽만 사랑하는 관계라면 절대 결혼해선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면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고 역경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출산을 미룰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부모가 사랑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런 모습으로 미래를 살 것을 꿈꾸게 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아름다운 사랑을 꿈꿀 수 있게 교육해야 해요.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알아채죠? 눈만 마주쳐도 설레고 옆에 다가오면 떨리고 슬쩍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지죠. 성욕과는 달라요. 착각해선 안 돼요. 하지만 전 제 몸에서 아직도 냄새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가 다가올 때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면서 그에게서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냄새? 회사 다닐 때 제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듣곤 했어요. 전 회사 다닐 때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요. 그래서 제게서 냄새가 날 수가 없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자식 때문이었어요. 그건 다음에 말하는 게 좋겠어요. 자신의 인정 욕구 때문이 아니라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을 쟁취라 여기고 목표물 사냥하듯 일방적으로 들이대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의무감으로 서로를 옥죄는 일은 신체적 상처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야만적인 폭행과 다르지 않아요. 당신은 정신적 사랑을 잃었다고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물잔을 안 갖고 왔네. 그녀는 헛기침을 2번 하며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물을 마시고 돌아와 앉기 전에 분무기를 들고 화분에 물을 뿌리자 나방이 화들짝 놀라 팔랑대며 파도를 그린다. 당신도 목마를 것 같아서요. 진정한 상대는 서로가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속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기다려주죠. 그리고 서로 사랑의 온도를 느끼고 맞춰줄 수 있어야 해요. 그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알게 해줬어요. 전 그 사람의 돌아보는 시선 때문에 당황했고 그의 아이 같은 진심을 느꼈지만 그는 젊고 전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전 그 사람을 도망치듯 피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예언자 무함마드는 25살에 직장 상사였던 15살 연상 아내 카디자를 만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생 때 24살 연상 교사 브리지트를 만났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을 찾자면 아내가 남편에게 경제적, 정신적 지주가 되어줬다는 점이에요. 전 그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어쩌면 그의 마음은 이제 돌처럼 변했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제 망상이었다면 차라리 전 당신처럼 나방으로 변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답답하군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바보 같아서 얼룩졌던 과거로 그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말없이 서 있어도 산처럼 듬직하고 나무처럼 기대고 싶게 하고 피톤치드처럼 맑고 순수한 기운으로 절 정화해 주는 것 같았어요. 또 섬세하기도 하고 눈으로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연애든 일이든 간에 상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구석으로 몰아붙여서 이기적인 욕망을 달성한 다음 나중엔 서로의 만남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건조하고 비겁한 말로 자신의 일방적이었던 행동을 합리화하는 자들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인간들을 똑같은 인간이라 여긴 걸 후회해요. 인간 탐구, 성, 지식이나 인식면에서 과거의 전 백치 수준이었어요. 피톤치드님은 제가 과거에 중심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마주쳤던 비신사적이고 거미나 바퀴벌레 같은 잔상을 남긴 인간들과는 너무나 달라요. 예전에 제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이와 서로의 검지 끝을 잠시 갖다 댄 적이 있었어요.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대성당 천장화 아담의 창조에서 하느님이 아담에게 영혼을 불어넣는 장면과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E.T.에서 외계인과 아이의 검지 접촉 장면처럼요.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 부모의 마음 씀씀이가 넓고 깊었던 것 같아요. 저와 아이 심정을 이해했는지 놀라거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서 있어 줬어요. 그리고 잠시 후 각자의 길을 갔죠. 그때 왜 그러고 싶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때 그 아이가 피톤치드님은 아니겠죠? 설마. 사랑을 늦게 알아차렸어도 중간에서 방해하는 자들만 없다면 결국 사랑은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은 아니지만 사랑을 막는 자들은 2번 죽어 마땅하단 말에 동감해요. 우리 사이엔 질투심을 갖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저도 암묵적으로 농담을 가장한 조롱을 당했지만 저 때문에 그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고 제가 그의 주변에서 사라지는 게 최선이었어요. 안타까워라. 인간들은 거울 달린 더듬이를 가져야 할 것 같군요. 자신들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피톤치드와는 어떤 사랑을 꿈꿨나요? 그에게 바란 건 이런 거였어요. 군침 도는 음식을 보면 마주 앉아 맛보는 사람으로 님을, 연극이나 영화를 함께 보는 옆자리에 님이 있는 것을, 서점, 도서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솔메이트로 님을, 님의 취미에 눈을 빛내며 호기심 가져보는 저를, TV에 나온 카리브해를 보면서, 오로라를 보면서 그곳을 피톤치드님과 함께 여행하는 상상을 했어요. 빼곡한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씩 지워가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는 모습, 언제나 바라왔던 행복, 그건 풋풋한 정신적 사랑이었어요. 당신은 비현실적인 걸 꿈꾸는 게 아닐까요? 전 비현실적인 것만큼이나 현실적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하루에 방귀를 몇 번 낄까? 소리는 클까 작을까? 냄새가 난다면 장이 안 좋은 거라고 하던데 하며 궁금해하기도 하죠. 그렇게라도 그의 건강 상태를 알고 싶어요. 그녀는 베란다 전등을 끄는 대신 손바닥만한 크기의 선인장 모양 장식 램프를 들고 와 켜둔다. 나방은 날갯짓으로 화답한다. 이제 자기 전에 양치해야겠네요. 마더쉽튼 내일도 있겠다면 다음 이야기 들려줄게요. 잘 자요.